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불쾌한.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새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 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타브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타브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행위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고래 지느러미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인어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는 UFO의 비밀기지? 여러분, 외계인들이 UFO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곳이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로 최적이지 않을까요? 화산. 연기 엄청 피어오르네. 화산 아니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어디야 저긴 화산이잖아. 화산 화산입니다. 맞아요. 2023년 1월, 얼마 전이죠. 멕시코 화라산 포포카테페틀에서 찍힌 이 사진. 사진을 찍은 남성 루이스 게라는 연기를 내뿜는 화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야? 저 UFO 아니야? 사진에 UFO가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친구 가르시아는 오늘의 사진, 오전 7시 52분 포포카테페틀과 달, 그리고 아마 UFO일 것이라며 이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요. 이후 이 사진은 순식간에 대화제. 그런데 화산에서 찍힌 UFO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UFO가 목격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요. 무려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출몰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저긴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뜨거운 열에 강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이곳은 세계 10대 UFO 스팟 중 하나. 앞서 2022년 10월에도 인근에서 UFO가 목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2015년, 2013년 어머. 그야말로 UFO의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화산 아래 UFO의 비밀기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또 이 화산에서 UFO가 포착! 비밀기지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얼마 전이네? 보이죠? 뭐야, 화산 터지는 거야? 돼.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 보이죠? 진짜. 별똥별 아니야? 유성은 꼬리가 약간씩 이제 흔적이 생기잖아.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아, 저 화산 터질 때 싹 들어가나 보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보통은 빛이 나는 게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데 쟤는 저 반대로 들어가잖아. 보통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저긴 되게 초장기로 저기서 지금 뭐 기거하듯이 상주하고 있나 있잖아요. 본데. 집을 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프리한 식구랑 인터뷰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주택가 천사의 방문.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전혀 안 믿는군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긴 쉽지 않지만요. 여기 진짜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봤어요. 조용이라고 하기만 해봐. 김세영. 에휴, 아 왜? 보자마자는 천사 같았는데. 참 열심히 산다. 2014년 영국 런던의 자치구 바킹의 한 주택가. 30대 여성 미르제타 비노케는 친구들과 가든 파티를 즐기던 중 밤 하늘이 아름다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뭐지? 비둘기인가? 이렇게 생긴 비둘기가 어딨어. 여기 날개 봐봐. 완전 천사잖아. 미르제타와 친구들이 사진 속에서 발견한 건 동화나 성경 속에서나 나오던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네? 저기 찍힌 거예요. 천사보다도 그 요정 느낌 있잖아. 동화 속에는 그 요정. 팅커벨. 뭔가 나비나 잠자리의 날개 형태를 가진 그 요정 느낌이에요. 그렇지. 예. 제 생각엔 초점이 안 맞은 뭔가의 새의 깃털 같아요. 빗장이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럼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보였을 거야, 아마. 나방이나 하루살이 등의 벌레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형상은 자체 발광,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너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반딧불이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곤충도 있지만요. 아무리 봐도 이 천사의 형상과 반딧불이는 너무도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그죠. 반딧불은 저 사진처럼 그 배 끝에만. 있는 데만 불나요. 배만 나와요. 불이 나오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현존하는 나비나 나방 중에 저렇게 마치 형광등을 켜놓은 것 마냥 전신이 밝게 발광하는 종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반딧불은 무조건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니고 어. 좀 뭐냐 도대체. 게다가 미르제타가 천사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엊그저께 침실에서 창문을 봤었는데 아주 밝은 흰색 섬광 같은 걸 봤었어요. 정말 천사가 아닐까요? 그녀의 아들도 문제의 사진이 포착되기 불과 이틀 전에 정체불명의 밝은 섬광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게 또 신뢰를 더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의 섬광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하네. 창가에 비쳤던 의문의 흰색 섬광과 이틀 후에 목격된 천사의 형상. 이게 과연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4일 공개합니다. 봉인된 무덤 속 시간 여행자의 흔적. 2008년 중국 광시 쌍스현. 명나라 시대 중기 약 400년 전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인된 구분에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간 여행자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400년 전인데 뭔가 특이한 게 나왔구나. 이게 나왔습니다. 시계 아니야? 4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저기 해시계 물시계 만들던 때 아니에요? 아니 해시계 물시계를 떠나서 시계 자체가 없을 때잖아요. 없죠. 그때는. 저런 시계가 있었냐고. 저 안에 진짜 톱니가 들어있는 시계였던 거야? 난 그게 궁금한데. 자, 구리로 된 이 유물을 잘 살펴보면은 약 10mm 두께의 문자판에는 시침과 분침까지 있습니다. 옆면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 시계가 시간 여행자의 흔적으로 의심받는 이유. 바로 시계 뒷면에 새겨진 영문자 SWISS. 스위스! 역시 시계는 스위스죠. 스위스라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위스제 시계를 나타내는 스위스라는 글자를 시계에 각인한 건요. 불과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계 제작 시기는 최대 1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계가 발견된 곳은 최소 400년 전의 고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의 시계가 400년 된 명나라 시대 고분에서 발견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타임머신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 시간 여행자죠. 이거 뭐 반박을 해봐. 아니, 저거 발굴하는 사람들이 설마 유명세를 얻으려고 막 던져놓은 건 아니겠죠? 자, 일각에서는요. 에이, 이전에 도굴꾼이나 탐험가가 먼저 무덤을 발굴했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계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봉인된 무덤으로 400년 동안 유물이 손상되거나 도난을 당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 누가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시계에 스위스가 적혀 있지만 시계의 브랜드는 물론 누가 왜 이 시계를 만들었는지 추측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시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도굴꾼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도굴꾼이면 꺼내와야지. 뭐 꺼내와야죠. 누굴 못 집어넣겠어. 희한하다 진짜. 신기하다. 400년 전에 봉인된 중국 고분에서 발견된 스위스 시계. 혹시 시간 여행자가 실수로 흘리고 간 물건 아닐까요?